안녕하세요, 자비스입니다. 지난주를 기점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일정 부분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아직 추세 전환은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가격을 본격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트리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이 경제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미시간 대학교에서 집계하는 주요 지표들이 발표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소비자들의 심리 지표, 이 두 가지가 서로 엇갈리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 심리 지수와 소비자 기대 지수인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57.9로 2021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소비자들의 심리가 3개월 연속으로 꺾이고 있다는 부분은 정치와 경제 분야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고, 그로 인해 시장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내년의 경우 4.9%, 그리고 5년 동안의 경우 3.9%로 나왔는데요. 모두 이전 기대치 대비 0.4에서 0.5% 정도 증가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지표를 종합해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향후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라고 보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와 기대 지수는 꺾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은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지수가 지금 급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수는 20개 주요 경제권의 미디어 보도와 예측 차이, 그리고 세법 변경을 결합해서 집계하는 지표인데요. 값이 높을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투자, 환율,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이 지표를 미국으로 국한했을 때도 불확실성 지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요. 사실 이런 흐름을 촉발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최근 독일의 장기 국채 수익률도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은 결국 이 지수가 급등했던 구간에서 시장도 조정을 받고 상승 추세가 삐걱대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기간들은 비교적 짧았고, 이 기간을 잘 활용한 투자자가 궁극적으로는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를 통해 시장의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어페런트 디맨드라고 해서 수요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시황을 통해 몇 차례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이 지표를 이 구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지표가 음의 영역으로 내려가면서 조정 구간을 유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 대세 상승장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는 심각한 수준의 유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된 이후로, 즉 크립토 윈터 구간이 끝나고 나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이보다 높은 수준의 수요 유출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더 깊어질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인 강세장을 위협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흐름들을 파악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신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단기 이익 실현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트럼프 발 것이 경제적 요인에 대한 반응입니다. 네, 시장의 투자 심리가 조금씩 돌아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 시장을 살펴보면 미결제 약정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3.7%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2월 20일 이후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일정 부분 반등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양전환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전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 투자자들도 조금씩 돌아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매 투자자 수요의 30일 변화 지표를 살펴보면 역시나 양전환을 앞두고 치열하게 저항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매 투자자들이 돌아올 때 비트코인 가격이 더 본격적인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 투자자들의 수요가 정점을 찍었을 때가 비트코인 가격이 정점을 찍었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의 본격적인 흐름들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기관의 투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기관의 수요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반등을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 즉 소매 투자자들의 수요가 따라서 들어오게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정점을 이루는 구간들을 바로 시장에서는 거품 구간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주요 구간들을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의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본격적인 상승 추세는 이 흐름들이 가파르게 이어져서 더 많은 개인 수요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아직까지 시장은 바닥이나 회복 구간이라 보다는 불확실성에 의해서 큰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입니다. 스위스 블록에서는 변동성이 여전히 높고 아직까지 평균적인 수익률 자체도 낮은 수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고 81K에서 83.5K 사이에 이 구간들을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중요한 구간들을 넘어서서 추세를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전환됐을 때 본격적으로 수요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구간들을 잘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것이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거시적인 환경들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온체인 지표 추가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볼 텐데요. 1개월 미만 신규 투자자들의 실현 총액도 지금 중형 지지 구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1개월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신규 투자자들의 수요는 이 단기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요. 대세 상승장 정점이었던 때 이 지표도 정점을 이뤘습니다. 그만큼 대세 상승장이 정점을 이루는 구간에서는 단기 보유자, 그 중에서도 초단기 보유자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가 늘어나는 구간들 아주 짧은 시차를 두고서 대세 상승량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요 구간들까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중요한 지지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요 구간을 터치하고 소폭 하회를 했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어떤 움직임을 볼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중요한 지지 구간이 저항 구간으로서 작용을 해왔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단기 모멘텀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SOPR 지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조정된 SOPR 지표의 14일 지평선을 살펴봤을 때 역시나 중요한 지지 구간을 테스트하고 소폭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이번 주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FOMC 미팅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이번 주 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가 줄어들게 될지 이 부분들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들 정리해봤는데요. 영상으로 담지 못한 단기 뉴스나 속보는 자비스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거래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